반갑습니다, 여러분. 2017년 11월 5일입니다. 드디어 11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전기 나간 곳은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죠? 덕분에 지난 주간 학교 월요일, 화요일 쉬었고요. 지역 신문에서는 저게 나왔더라고요. Trick or treat. 하루 연기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헬로윈 못 한다고요. 그래도 뭐 6년 전인가요? 7년 전인가 9일 동안 전기가 나서 그때 저쪽 번원 사시는 분들이 다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여기서 며칠 동안 한 집에서 다 모여가지고 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금년엔 그렇게는 안 됐었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일어나서 옷 다 갈아입고 나가려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학교 클로스다 그러더라고요. 참. 알려줄 건 빨리 알려주지 말이야. 옷 갈아입기 전에 알려줘야지. 뭐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속으로는 그랬죠. 에이, 할 일 많은데 잘 됐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았는데요. 제 책상에 이렇게 뒤뜰이 보이는 곳에 이렇게 창문이 있습니다. 점점 날이 밝아오는데 제가 앉아 있는 곳 뒤뜰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뭔가 좀 어제하고 다르더라고요. 지금 뭐가 저기 좀 갑자기 나무가 저기서 난 것도 아니고 해가 훤히 뜨고 난 날에 딱 보니까 나무가 두 그루가 뻥 쓰러진 거예요. 바람에 나무가 쓰러졌어요. 아, 참.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요, 이왕 잘 됐다. 학교 문 닫았으니까 밀린 일 좀 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쓰러지는 걸 본 순간, 이제 가슴이 다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저것도 치워야 되는데. 이번 주가 제가 세운 계획에 따라서 로드아일랜드가 마지막 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준비해 줘야 되고요. 인수인계 해줘야 되고, 청빙서도 만들어줘야 되고, 재판 시작했으니까 공판 준비도 해야 되고, 뭐 비자에다가 인슈런스에다가 원고에다가 거기다 이제 나무까지 쓰러졌으니까 이 나무도 치워야 되고. 마음은 급하고 분주한데요. 되는 일은 없는 것 같고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이고 저거 찍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것도 써야 되는데, 아이 컴퓨터는 켜놓고, 아이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저 필업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꼭 이런 일들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11월쯤 되면 사실 사람들 마음이 다급해져요. 그래서 허둥대게 만드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앞만 쳐다보고 달려가는 그런 계절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요 길가에 떨어진 낙엽도 보게 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잠시 낙엽도 한번 보고 가십시오. 기도할게요. 하나님, 벌써 11월입니다. 마음은 급하지만 잠깐 서서 하늘 한번 볼 수 있는 숨도 허락하옵소서.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자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이었다고 해요. 여하튼간에 마르다의 집에 예수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람을 초대하면 여러분들 분주하시죠? 뭐 청소도 해야 하고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말이죠. 뭐 준비도 해야 되고 막 분주하단 말이죠. 더구나 혼자 오면 괜찮은데 말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고 오면,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저녁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럼 저도 꼭 그렇게 따지고 들어요. 누구도 오고 누구도 불렀냐, 오냐 안 오냐 이러면서, 그렇다고 도와주느냐 하면 도와주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예수는 더하면 더했지 저보다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거기다가 일행이 같이 여행을 했다고 해요. 또 소문 듣고 온 동네 사람들 다 끌고 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는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 동생이라고 하는 마리아는 마르다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 그 상황에서 딱 예수 앞에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도움을 안 주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언니인 마르다가. 그래서는 예수 앞에 갑니다.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고 그냥 여기만 앉아 있습니다. 이거 지금 눈에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만두십니까 어째?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서 너 가서 네 언니 마르다를 좀 도와주어라 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냥 읽어보면 뭐 그런가 보다. 마르다가 이제 화가 났으니까 가지고 선생님 보고 예수 보고 자 동생 보고 가서 일 좀 하라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 그림이 좀 이상해요. 제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여기에 예수가 앉아 있습니다. 뭐 서 있거나 앉아 있었을 거예요. 예수가 여기 앉아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마리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 혼자 앉아 있는 건 아니겠죠. 주변에 이제 다른 사람들 막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틈 사이에 마리아가 맨 앞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다가 지금 예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전화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전기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가 여기 있고 마리아가 여기 있고 거기 앉아 있고 마르다가 지금 여기쯤 서 있을 거예요. 서가지고 그러면 마리아가 보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수도 보이고 다른 사람들도 다 보이는 그 자리에 마르다가 서서 예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쟤 좀 가서 일하라고 해주세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언니잖아요. 마리아가 거기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마르다가 마리아 보고 야, 너 일로 나와. 왜 거기 앉아 있냐? 야, 나와서 이것도 좀 날러. 이제 빈 그릇 좀 치워. 음식도 좀 해. 야, 일로 와. 여기 좀 쓸어. 라고 마리아에게 말하면 되는 텐데 마리아가 지금 거기 앉아 있잖아요. 마르다는 여기 서 있고 예수는 여기 있고. 왜 마리아에게 하지 않고 예수에게 이야기해서는 쟤 좀 나가서 일하라고 해주세요. 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단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단절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매우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전산화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척하면 탁 하고 나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제 전화기 배터리를 사야 하는데요. 오래돼서 인터넷에서 탁 찾아보니까 대리점 주소가 쭉 나오더라고요. 뭐 LA에도 있고 플로리다에도 있고 시카고에도 있고 테네시에도 있고 쫙 있어요. 딱 보니까 테네시엔이 가장 싸요. 뭐 그래봐야 무슨 한 50센트 1분 뭐 이렇게 싸지만 여하튼 싸더라고요. 그래서 테네시에 있는 것을 딱 골랐습니다. 물론 저는 테네시에 가본 적이 없고요. 그 물건을 주문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물건을 보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얼굴은커녕 목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본 거예요. 불과 한 10여 분 만에 다다다닥 찾아가지고 인터넷 주문했습니다. 주문한 지 한 3, 4일 지나고 나니까 제품이 왔어요. 쉽고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쉽고 빠르게 인터넷으로 일을 처리하고 제품을 주문하고 받는 이 편리함을 얻는 삶의 다른 한편에서는요, 사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인터넷에 떠 있는 것만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단절이라고 하는 벽 속에 갇혀서 살도록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동시대라고 하는 같은 열차를 타고 가잖아요. 우린 다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017년 11월 1일이라고 하는 동시대라고 하는 열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각각 다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차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고장이 나서 멈추어 버리면 누구라도 그 열차와 함께 하면서 어떻게 이 열차를 다시 움직일까 하고 밀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손에 기름을 묻히면서 땀 흘려 애쓰고 일해서 다 이 열차를 움직이게 해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선내 다른 열차 타고 가야지 하고 그냥 갈아타 버린다는 겁니다. 단절입니다. 한 열차를 같이 타고 가기는 해요. 지금 우리들이 가고 있다고요. 하지만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역사라는 열차는 단순히 수단일 뿐이지 내게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갈아타 버리면 된다 라는 생각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 사고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사고가 우리 삶을 조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빈곤한 세상, 그렇죠? 단절된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이웃 간에, 사회와 사회 간에, 또 나라와 나라 간에 서로 통하지 못하는 사회, 아니 서로 통하려 하지 않는 사회,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단절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그 모습을 찾았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단절된 관계.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말도 건네기 싫은 거예요.
바로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 마리아가. 그런데 야, 일로 나와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야, 일로 나와 하고 소리치고도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한테 얘기해서 쟤 좀 내보내줘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한국의 국정농단, 더 최근에 지난주의 이야기죠.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이걸 보면요, 탁 이렇게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이고, 이것들 서로 짜고 소통 착착 이러면서 잘도 헤쳐먹었다. 그런데 오히려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건 소통이 착착 돼서 짜고 잘 헤쳐먹은 것이 아니라 단절의 결과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이런 겁니다. 박근혜와 국정원 간의 단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가 보내, 그럼 그냥 보내는 겁니다. 박근혜와 문고리 3인방의 단절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처음 느꼈을 때는, 야, 이 문고리 3인방과 박근혜가 짝짝 달라붙어서 협잡을 잘 이루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십상시 아니에요. 완전히 단절된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져와, 그러면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받아다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놔, 그러면 왜? 라고 묻지 않고, 아니 묻지 못하고, 가져와,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불법인데,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아니 하지 못하고 그저 북악 스카이웨이에 올라가서 007 가방에 1억 현찰 잡아다가 갖다 주는 것 뿐이었다는 겁니다. 뿐인가요? 기무사 댓글, 흔히 말하는 친박단체, 어버이연합, 자유총연맹, 나가! 그러면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짝짝 붙어서 아주 잘해먹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역으로 보면 이건 단절이라는 거예요. 나가! 그러면 그냥 나가는 거죠. 왜 그래? 물을 수도 없고 묻지도 않고. 다시 말해 일방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고리 3인방 이제 잡혀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나 몰라요. 제가 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냥 가지고 온 것 뿐이에요. 기무사는, 보안사는 또 뭐, 아니죠. 국정원은 또 뭐라고 합니까? 나 몰라요. 내놓으라 그러는데 그거 안 줍니까? 그래서 그냥 준 것 뿐이에요.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열차를 갈아타버리고 만다는 거죠. 역사라는 열차가 단순히 수단일 뿐이고, 권력이라는 열차가 단순히 수단일 뿐이다 보니까, 내게 이득이 되면 인터넷으로 혼자서 다다닥 해가지고 착 사버리고, 배달 왔는데 이게 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른 데서 보니까 이틀 후에 50불 싼 게 나왔어? 그럼 반품 해버린다는 겁니다. 글쎄요, 상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삶까지도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인가? 아니,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사실은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단절을 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의 단절. 하지만 단절된 고리를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해서요, 부모와 자녀 간에는 저도 부모이고 저도 자녀이지만 위계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위계에 의한 억압으로 자녀와의 단절 관계를 다시 이으려고 합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엄마와 아들 관계보다는 아빠와 딸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죠. 딸이 아빠와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해! 임마! 말해! 이런단 말이죠. 아빠의 위계 관계로 인해서.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에 단절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부부간의 단절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좀 잘해봐야지 하고 선물 같은 것을 사 들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도 안 하는 남편들이 있기도 하지만, 이것 역시 제대로 된 단절을 이어가는 방법은 아니죠. 아니, 오히려 단절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단절된 고리를 다시 잇는 방법은 무언가? 예수가 마르다에게 한 대답을 한번 들어보죠. 마르다가 예수에게 제가 가서 일하라고 해주세요 하는 그 말에 예수는 마르다를 향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참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면서 걱정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오히려 더 많은 일, 너무 많은 일에 마음이 뺏겨서 일어난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단절은 국정원을 국정원으로 인정하고 국정원에게 맡겨두지 않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단절은 공영방송, MBC, KBS를 공영방송 그 자체로 인정하지 않고 권력이
그 공영방송에 대해서 마음을 쓰며 걱정하며 무언가를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간섭하는 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오히려. 단절은 군대를, 기무사를 군대 그대로, 기무사 그대로 내버려두고 인정하고 군대가 할 수 있도록 맡겨두지 않고 군대의 온갖 일들을 스스로 마음 쓰며 걱정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하려는 곳에서 결국 일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내는 아내의 일을 하도록 하고 남편은 남편의 일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맡겨두면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남편이 시시콜콜 다 마음 쓰며 걱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간섭하다 보니까 결국 단절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자녀의 일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자녀에게 맡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인정해주면 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 선생은 선생으로. 최근 들어서 대학가에 여학생들에 대한 성추행 사건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왜 교수가 여학생의 신체에 대해서 간섭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건 교수가 신경 쓸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에 신경 쓰고 간섭하고 마음 쓰고 걱정하는 것이 결국에는 성추행이 일어나고 추잡한 짓이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송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대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방송장악이니 국정농단이니 하는 일들이 생기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어서 사실은 넌 그렇게 마음 쓰고 걱정을 하지만 사실은 말이야, 필요한 건 한 가지뿐이야. 필요한 건 그냥 한 가지뿐이야. 마리아는 자기가 좋아하는 몫을 지금 선택했어. 그러니 그거 뺏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거 좋습니다. 빨리 하고 편하게 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기까지만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건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회와 사회의 관계, 역사와 역사의 관계에서는 빨리 하고 편리하고 반품하고 내 알 바 아니다. 그 기차는 갈아타버리면 된다 라고 하는 단절된 삶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회와 사회, 역사와 역사는 이렇게 이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단절된 고리를 연결하는 방법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가 선택한 몫이 좋은 것이라고, 내가 선택한 것이 좋은 거야 라고 내가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은 내가 선택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선택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것을 빼앗지 않는 겁니다. 방송은 방송으로, 행정부는 행정부로, 사법부는 사법부로, 군대는 군대로, 교회는 교회로, 아내는 아내로, 남편은 남편으로, 자녀는 자녀로, 부모는 부모로, 교사는 교사로, 학생은 학생으로. 나는 나로, 너는 너로. 나무는 쓰러졌지, 청빙 문제에, 보험에, 비자에, 재판에 너무 많은 것에 근심하고 염려한 나머지 오히려 어느 것과도 연결되지 못한 채 혼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던 것이, 아니 오히려 모든 것과 다 단절되어 버린 제 자신을 발견했던 것이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됐다. 잠시 다 그대로 둬. 그리고 일단 밥부터 먹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이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십니까?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입니다. 비록 11월이 되어서 마음도 급하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잠시 됐다. 모든 것을 멈춰두고 하늘 한번 쳐다보시고 발 아래 떨어져 있는 낙엽도 한번 쳐다보시는 그런 11월의 첫 주간이 되실 때 여러분들의 혹시라도 끊어져 버린 단절된 고리들이 다시 새록새록 여러분들 삶 앞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8 월에 낙엽을 한번 쳐다보는 11월의 첫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쁩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생각나는 것도 많지만 잠시 우리가 스스로 엮어 놓음으로 해서 단절된 삶에서 스스로 풀어놓음으로 해서 다시 연결되는 모습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옵고 11월의 첫 주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